네, 안녕하세요. 라이프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주인장 김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세종시에서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다음으로 가장 핫한 아이템이 아닐까 싶은데 CTX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카페에 들어가면 물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주제죠. 특히 오늘은 그 중에서도 역이 몇 개니 논란부터 나성역이 생기니 많이 시끄러운데 그 나성역을 한번 포커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름 근거를 제시하고 부동산 전문가로서 주장을 하는 거니까 너무 심하게 물어뜯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료 컨텐츠로 뽑기 딱 좋은 아이템인데 저는 아직 쪼무레기라 구독으로 시청료를 받겠습니다. 아직 구독자는 적지만 양질의 컨텐츠로 승부할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CTX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이제 웬만한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충청권 광역 급행 열차입니다. 이게 경기도에 GTX가 있잖아요. GTX의 G가 그 이니셜이고 CTX의 C가 충청도 이니셜입니다. 그 CTX의 세부적인 거 오늘 제가 안 다룹니다. 왜냐하면 세종시 유튜브에서 기가 막히게 뽑아놨어요. 3분짜리 영상 보시면 착착착 정리가 되십니다. 다른 채널에서 일장 막 연설 늘어놓은 거 정리도 안 되는 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세종시 유튜브 가셔가지고 CTX는 3분짜리 영상 딱 하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끼깔납니다. 아주. 어제죠. 1월 5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내용이 언급이 됐는데요. 먼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해요. CTX 사업 관련해서 시민들이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제 나와 있는데 세종시에는 두 개의 역사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 이걸 지하철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이 역사를 늘리는데 좀 역량을 집중하겠다 라는 뜻인지 궁금하다. 세종시랑 이제 지하철을 동시에 개통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좀 두서가 없긴 한데 일단 먼저 브리핑 자료가 주어진 듯 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지하철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내용이 뭔지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CTX는 지하철은 아닌데 그 내용에 대해서 최민호 시장이 이렇게 답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노선 안에서는 이제 정부 세종청사랑 조치원역을 지나는 걸로 표시가 나왔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두 개가 생긴다는 것이고 일단은 두 개의 역은 인정을 한다는 거죠. 공식화됐고 그것만 세워가지고 수익성이 나겠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민자가 철도를 만들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수익성이 생기는 건데 역을 만들면 좀 적게 만들 수 있으면 적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죠. 여기서 최 시장 표현의 첫 번째, 민자는 특성상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해야 수익이 난다. 두 번째, 역을 적게 만들면 수익이 적게 나는 거다. 그럼 많이 만들면 많이 난다는 건가? 그건 또 아니겠죠. 왜냐하면 광역 급행 노선 특성상 다다익선 논리는 확실히 아니죠. 기존 발표한 두 개 외에 급행 기능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역이 구상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이 내용은 특별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요즘 지하철과 CTX를 동시 개통해라 이런 단체까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CTX와 광역철도 체계를 혼동해서 주장하는 것으로 좀 여겨지고 최 시장이 또 그렇게 답을 해요. 참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팩트를 좀 알고 접근하세요.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 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대외비 사업 특성상 지자체에서 먼저 까발리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종시의 지긋지긋한 철도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잃어버린 10년 희망 고문의 역사. 참 진짜 저는 지난 8년간 딱 이거였어요. 아마 세종 시민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희망 고문, 이것들이 진짜 세종 시민을 호구로 보나? 이런 2018년 광역철도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반성역에서 터미널을 거쳐 나성역과 정부청사로 이어지는 노선 BC값이 무려 1.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BC가 뭐냐면요, 베네핏 코스트 레이쇼라고 해서 편익과 비용을 지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익이 100인데 비용이 200이다. 그럼 100을 200으로 나눠요. 그럼 0.5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이럴 수 있겠죠. 참고로 보통 1.0이 넘으면 그냥 안전지대로 받아들여집니다. 무조건 통과해요. 그런데 이때 1.0이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이 안 되고 또 시간만 갑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요. 그리고 2021년 갑자기 청주 쪽에서 밭다리 후리기가 들어옵니다. 나도 좀 끼워줘잉 그러면서 말이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나오더니 대전 세종 광역철도가 갑자기 대전 세종 충북 광역철도로 판때기가 커져버립니다.
오송과 청주공항까지 연결을 시도한 건데요. 그 결과 노선 연장이 되고 사업비가 폭증하면서 또 표류하게 됩니다. 이건 뭐 정권 바뀌고 정치인 바뀔 때마다 계획이 바뀌고 시간만 흐르고 내 얼굴에 주름살은 늘고 세종 시민들 피로감이 아주 극대화됐죠. 2018년 예타 결과로 추진되었으면 완공됐겠다 이놈들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 CTX가 등장합니다. 나라 돈으로는 답이 없다. 민간 자본으로 렛츠 기릿. 기존 광역철도가 지하철 개념의 촘촘한 정차, 생활 밀착형이라면 CTX는 GTX급 고속열차에 주요 거점만 정차하고 때문에 세종시 내부 이동은 약화 우려가 있겠죠. 지하철은 국가재정 사업이고요. CTX는 민투입니다. 정차역 간격은 지하철은 1-2km 구간, CTX는 5km 이상 잡습니다. 속도는 50대 180km. 지하철은 촘촘한 연결을 지향하고 CTX는 광역권을 빠르게 묶는 대신 모든 곳을 다 서진 않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11월 CTX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었습니다. 자, 그럼 현재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대안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민자 사업인 CTX가 확정적이라면 우리는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핵심 지역 정차를 관철시켜서 실리를 챙겨야겠죠. 청주는 뭐 도심을 통과해야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엄청 난리를 쳐서 도심을 통과한다는데 세종은 양반도시라 그런지 잠잠합니다. 네, 여러분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용객이 없는 급행은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민투 사업입니다. 수익성 제고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역사를 늘려야 합니다. 우선 나성동 중심상업지구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럼 왜 나성역이냐? 나성동 중심상업지역은 서울의 명동, 강남, 대전의 둔산 같은 상징적인 곳입니다. 이 지역은 세종시 전체의 자산이라고 봐야 돼요. 현재 1.7km의 국내 최장 스트리트몰이 있죠. 백화점 부지와 이어지는 상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 상가에 뭐가 들어와 있나 볼 게 아니라 미래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 소방청 등 이청사가 있고요. 그리고 상업 중심 업무지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패싱을 한다? 세종시 핵심 상권을 그냥 말려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예, 나성역이 있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요. 주말과 평일 밤낮 없이 사람이 보이는 유일한 곳. 민간 철도 사업자 수익을 위해서라도 나성동 상권 업무지구 개발과 나성역은 필수입니다. 두 번째, 토지 분양의 약속. 상가 분양 받으신 분들 피눈물 흘리시는 분들 많습니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분양받고 대출에 시달려서 상담 중에 우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준공 7년 차부터 쭉 공실인 곳들이 부지기수고요.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백화점 언제 들어오냐? 나성역 언제 생기냐? 여러분, 중심상업지역의 고분양가 핵심 조건 중에 하나는 교통 인프라였습니다. 상가 시행사에서 비싸게 판 거지 행복청이 뭔 죄인가? 예, LH 여러분, 당신들이 일빠따입니다. 시행사보다 더 많이 번 게 LH 아닌가요? 행복청에서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 거 아니에요? 비싼 땅 교통재료로 팔아놓고 인프라를 빼면 그것은 기만이자 배임이죠. 근데 뭐 행복청 직원도 상가 사놓고 힘들어하고. 세 번째, 역 생기면 느려지니까 늘리지 말라고요?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EMU 180 모델 열차가 투입될 예정으로 이 모델은 동력 분산식 구조고 각 객차에 동력 장치가 별도로 분산되어 있어가지고 가감속 성능이 우수해서 정차 시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가능합니다. 원래가 이 열차의 특징이 빠른 가감속과 높은 수송 능력, 그리고 역간 거리가 짧은 노선에 유리합니다. 터미널역, 나성역은 구간별 2km 구간으로 고작 2-3분 차이로 도시의 심장을 죽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저는 이게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지도는 지구 단위 계획도예요. 시뻘건 지역들 보이시죠? 저게 다 중심상업지역의 핵심인 상업 업무지구입니다. 특히 예술의 전당 맞은편 쪽에 국제 업무지구를 행정수도 완성에 맞춰서 언론사 입주를 촉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숙박시설 집적지역, 여기가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집적지역 사이에 업무지구 완충 후에 본격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호텔 컨벤션 부지도 일부는 용도대로 사용하고 또 일부는 언론사 입주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예전에 MOU 맺은 거 있었잖아요. 유명 언론사 이름들 다 들어가 있더만요. 지구 단위 계획도를 확대해 봤는데요. 여러분, 나성동의 핵심은 지금 먹자골목이 아닙니다. 미래를 봐야죠, 미래. 우리가 원수산 밑에 있는 대통령실을 상상하는 것처럼 이 중심 상업지역의 상업 업무지구는 세종시 모든 동에 있는 항아리 성권을 다 합친 것에 버금갑니다. 상가는 공급이 충분한 상황이니까
이건 최소화하고 국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업무지역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상암, 여의도처럼 언론단지 유치를 제한하고요. 백화점 부지도 빠른 시간 내에 복합 쇼핑몰 형태로 개발해서 트래픽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돈도 돌고 세금도 거치겠죠. 하나씩 들어오라면 안 들어왔는데 해쳐 모여 하면 이제 뭐 다 모이겠죠. 대통령도 들어오신다는데. 자, 세종시 오늘 내용의 핵심이자 최적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현재 대전청사에서 세종청사를 잇는 구간에 최소 2개역은 필수입니다. 환승 이슈가 있는 터미널역과 세종의 핵심 상권 중심 업무지구의 나성역, 이걸 패싱하면 세종 시민들한테 자손 대대로 저주받고 벌받습니다. 조금 쌀하게 땅 다 팔아먹으려면 패싱은 못할. 자, 오늘 한 줄 요약. 기차가 빠르고 느리고를 떠나서 나성역에 서느냐 마느냐가 세종 핵심 상권과 업무지구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예, 오늘 영상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재밌을 것 같으면 구독도 좀